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그 약수와 배수 공부하시느냐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힘들고 지친 그 마음을 도형으로 한번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그 내용은요, 직육면체입니다, 여러분들. 자, 직육면체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했는데요. 자, 직육면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면이 나오는데요. 자, 면은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뭐를 보고 면이라고 하느냐면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모 모양이 있는데요. 자, 이 네모 모양 같은 경우는요. 자, 선분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네 개의 선분이 모여서, 자, 하나의 면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면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서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선분으로 둘러싸인 이런 면과, 그 다음에 위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또 면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위쪽에 있는 면과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 선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분.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모서리라고 합니다. 모서리.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그 모서리가요.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죠. 이렇게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그 직육면체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들한테 용어 세 가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면이라는 것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면이라고 하고, 자,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분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하고, 자, 그리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직육면체가 무엇인지, 자, 발표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자, 직육면체는요, 뭐를 보고 우리가 직육면체라고 하느냐면, 자, 직사각형 모양의 면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자, 우리가 직육면체라고 합니다. 직사각형.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직사각형이죠, 그죠? 자, 직사각형 몇 개? 6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면이 3개고요.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안 보이는 면이 또 3개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직사각형 모양의 면 6개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형을 직육면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직육면체라는 뭐 이런 용어보다는 옛날에 혹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기둥 모양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밑에 모양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뭐 사각기둥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셨을 텐데, 자, 앞으로는 이제 직육면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자, 표현해 나갈 겁니다. 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직육면체의 겨냥도 그리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역시 여러분들 도형하면 뭡니까? 이 그리기예요. 그래서 네, 연산에서는 여러분들 푸느냐고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그 도형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막 그림도 그리고 동그라미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네모도 쳐보고 선분도 그어보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재밌죠. 자, 직육면체의 겨냥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일단 겨냥도가 뭔지,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겨냥도라는 것은 직육면체의 모양을 알기 쉽게 그린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겨냥도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그 직육면체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직육면체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앞부분, 보이는 부분만 그려놓으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그 뒷부분까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알아보기가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이 겨냥도라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상세히 직육면체 모양을 알기 쉽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겨냥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그리는 방법은요. 그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느냐면, 자, 2가지만 조심하면은 아주 예쁜 그 직육면체 겨냥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평행한 모서리는 평행하게 그리고요. 당연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특징인데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서리는 실선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린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직육면체 겨냥도 그리는 방법을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림 솜씨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여주시면은요, 자,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은 훨씬 더 멋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렸던 것보다 더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위쪽에 이렇게 그 약간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쁘게 그려줘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그 평행한 모서리는 평행하게 원래 그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위에 있는 이 네 개의 선분으로 되어 있는 이런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죠. 평행사변형은 요거하고 요거 마주보는 변이라고 하는데 이 마주보는 변이 일단 평행합니다. 그러면 위와 아래도 평행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그 보이는 입체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으로 그리는 거지 실물을 여러분들이 직육면체를 보면 어떨까요? 여기는 완전히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위에서 이렇게 실물을 여러분들이 내려다보시면. 자, 그런데 우리가 평면에다가 입체를 그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평행사변형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가 직각이에요. 전혀 직각 같지 않죠? 직각이라고 여러분들이 자,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위에 일단 이렇게 딱 하나 그려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 꼭지점에서, 자, 밑에 이렇게 똑바르게 곧게 이렇게 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선과 평행하게 또 여러분들 이렇게 선을 그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서리와 또 평행하게, 자, 이렇게 선을 또 그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요. 자, 포인트를 하나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잡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포인트를 하나 잡고요. 평행한 그런 선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 그림을 그려줄 건데요. 자, 이 모서리와 평행한 평행선을 이렇게 옆으로 자,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서리와 평행한 모서리를 자, 요점을 지나는 모서리를 또 바닥에 또 이렇게 자, 그어주는 거예요. 자, 그어주시고요. 자, 요 필요 없는 부분들 있죠? 자, 밑에 부분 자, 깔끔하게 지워주시고요. 미술 시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봤을 때는 또 다리가 조금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다리가 조금 이게 짧은 듯한 그런 느낌?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뒤에 부분, 안 보이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려야 되는데, 안 보이는 부분은, 자, 점선으로 그린다고 했으니까요. 안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요 꼭지점을 지나는, 모서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와 평행하게 여러분들의 선을 이렇게 그어서, 자,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내려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선하고 평행하게, 자, 요렇게 또 안 보이는, 자, 점선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 자, 그 점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요 점과 요 점을 여러분들이, 자, 점선으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어때요? 직육면체 모양이 완성이 됐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은요, 아마 굉장히 멋진, 자, 그런 직육면체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문제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11cm, 세로의 길이가 8cm, 자, 높이가 4cm인 직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직육면체,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높이가 굉장히 짧으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가로가 11cm라고 했고, 세로가 8cm라고 했고, 높이가 4cm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 길이가 11cm라고 했는데요. 이 11cm와 길이가 똑같은 모서리가 몇 개가 있느냐면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cm와 똑같은 모서리가 또 몇 개가 있느냐면 4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4cm가 또 몇 개가 있느냐면 또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모서리가요. 자, 11cm와 8cm와 4cm가 각각 다 몇 개씩 있느냐면 4개씩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걸 몇 배 하자? 4배 하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20이고요. 그러면 24죠? 그러면 4를 곱하면 4, 4, 16에다가 8이니까 1 더해서 자, 96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네요. 자, 같은 길이의 모서리가 4개씩 있다는 자, 그런 내용을 이용해서 자,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직육면체에서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요. 자, 직육면체에서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 자, 직육면체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리는 연습 자, 많이 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조금 한번 다리를 길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또 안 보이는 부분 점점점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립면체를 완성을 했는데요. 자, 꼭지점의 수에다가 면의 수를 더한 다음에 모서리의 수를 빼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이 몇 개인가요? 자, 한번 세볼까요? 자, 위에 4개.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몇 개입니까? 4개네요. 그러면 몇 개? 8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면의 수는 몇 개냐면요. 자, 위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하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2개에다가 또 옆에 몇 개가 있느냐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몇 개? 6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서리의 수를 세보면요. 모서리가 위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도 또 4개가 있고 바닥에도 4개가 있네요. 그러면은 몇 개? 12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8에다가 6 더하면은 얼마가 돼요? 14가 되고 14에서 11을 빼면 얼마? 2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가로의 길이가 4cm, 자, 세로의 길이가 3cm, 높이가 6cm, 자, 가로의 길이가 4cm, 세로의 길이가 3cm, 높이가 6cm인 직립면체가 있답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모서리의 총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모서리?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지 않는 모서리가 몇 개 있나요? 이게 지금 직립면체의 겨냥도를 다 그렸다라고 했을 때 그 안 보이는 모서리는 어떻습니까? 점선으로 표현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요거하고 요거 세 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6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어때요? 세로의 길이니까 3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 보이는 모서리의 길이합은 6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주면 되죠? 자, 그럼 6하고 4하고 먼저 더합니다. 자, 그러면 12이고 3을 더하니까 얼마? 13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죠? 예, 약수와 배수 공부할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즐거운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그 직립면체와 그 관련된 그런 도형들 정육면체가 있겠죠? 자, 정육면체에 대한 공부를 직립면체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